안녕하세요. 부버치 김현민 기자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게레이로 영입을 발표하면서 발빠른 이적 시장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이에른이 리스본에서 김민재의 포르투갈 에이전트와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보도도 있고, 미드필더 영입을 물색 중에 있으며 이에 더해 케인 영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스파이더맨 배우로 유명하죠. 톰 홀랜드가 케인과 손흥민 토트넘 떠나라라고 발언을 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내용들을 모아서 이번 기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바이에른이 도르트문트 측면 수비수죠, 게레이로 영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였기 때문에 이적료 없이 영입을 했고요.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게레이로는 2016년 여름에 로리앙을 떠나서 도르트문트로 이적해 왔었는데요. 7년간의 도르트문트 생활을 청산하고 바이에른으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미 바이에른은 6월 9일에 오피셜 하나를 띄웠습니다. 라이프치히 미드필더이자 측면 수비수, 측면 공격수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인 콘라드 라이머 영입을 발표를 한 건데요. 이 역시 계약 만료였기 때문에 이적료 없이 4년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였습니다. 즉 게레이로가 두 번째 영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게레이로 같은 경우는 투엘 감독 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2016년 당시에 그 도르트문트 감독이 투엘이었죠. 그래서 투엘과 한 시즌을 함께 했었는데요. 당시 그 게레이로는 중앙 미드필더로 17경기에 출전을 했었고요. 또 이제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11경기, 그리고 왼쪽 풀백으로 7경기에 출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즉 그때는 미드필더로 더 많이 출전을 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공식 대회 35경기에 출전해서 7골 7도움을 올리면서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었는데요. 투엘 감독과 다시 재회하게 된 게레이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이 바이에른과 도르트문트 양 구단 사이에 이적이 성사된 15번째 이적이었습니다. 1군 이적만 놓고 보면요. 그런데 이제 그 도르트문트에서 바이에른 이적만 놓고 보면 이번이 6번째입니다. 먼저 그 토마스 헬머라고 그 멀티 수비수가 있었거든요. 중앙 수비수도 보고 측면 수비수도 보는 선수였는데 도르트문트에서 바이에른으로 1992년에 이적을 했었습니다. 헬머는 뭐 독일의 월드컵 우승 주역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013년 여름, 이때부터 이제 그 바이에른이 도르트문트 핵심 선수들을 데려간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해졌는데, 어쨌건 2013년 여름에 도르트문트 유스 출신의 천재라고 불리는 마리오 게체가 이적하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14년 여름에는 도르트문트 간판 공격수였던 레반도프스키가 이적료 없이 바이에른으로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 여름에는 도르트문트 주장이었던 핵심 수비수 마츠메스가 이제 3,500만 유로에 바이에른으로 이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에서 도르트문트 이적한 건 총 9번이었는데요. 먼저 그 제글러가 1973년 여름에 바이에른에서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1988년 여름에 미하엘 루메니게, 현재 그 바이에른 이사인 칼 하인츠 루메니게의 동생인데요. 바이에른에서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베크만이라고 공격수가 있었는데 1989년 여름에 바이에른에서 도르트문트 이적했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도르트문트에서 샬케로 이적을 하면서 라이벌 팀만 옮겨다닌 선수로 역사에 남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09년 여름에 원래 그 마츠메스가 바이에른에서 도르트문트 이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후메스가 바이에른에서 유망주다 보니까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도르트문트 이적을 했는데 다시 이제 바이에른으로 이적하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16년 여름엔 바이에른에서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 마리오 게체가 도르트문트로 복귀하게 됐죠. 2,200만 유로에 말이죠. 그리고 2019년 여름에는 니클라스 줄레가 이적해 오면서 주전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마츠메스가 도르트문트 복귀를 합니다. 3,050만 유로의 이적료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홈메스에 떠나게 했던 줄레가 도르트문트로 이적료 없이 이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이적들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건 라이머와 게레이로를 영입한 바이에른이 이제 다음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빌트지 유료 기사에 따르면은 바이언이 리스본에서 김민재 에이전시와 비밀 회동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현재 그 바이언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선수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맨시티 오른쪽 풀백이자 센터백도 소화할 수 있는 카일 워커와 나폴리 센터백인 김민재이다. 바이언 테크니컬 디렉터인 마르코 네페가 지난
수요일 리스본에서 발견됐다. 김민재의 포르투갈 에이전트인 로렌초 리타와 비밀 회담 후 협상을 진행했고 에이전트와의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됐다. 다만 완전 합의와는 거리가 있는데 이유는 선수 당사자가 현재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협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민재와는 직접 통화나 영상 통화를 진행할 수 없다.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2주 뒤에 상황이 변할 것이다가 해당 내용인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전 페네르바체 감독이죠. 빅토르 페레이라가 빌트지와 인터뷰를 통해 김민재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남겼는데요. 빅토르 페레이라 같은 경우는 과거 그 1860 미넨 감독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쪽과는 연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이에른에게 김민재를 영입하라고 강력히 추천한다. 난 그가 자신의 포지션에서 세계적인 기준점 월드스타가 되리라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훌륭한 발밑을 가지고 있다. 그는 두뇌 회전도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그가 좋은 패스 판단에 더해 수비적 상황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그의 신체적인 스피드와 지능적인 스피드 덕에 역습 저지에 능하다. 분명 독일 축구에 잘 맞을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이다. 김민재는 아직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난 그가 바이에른에서 바로 주전으로 뛰면서 팀의 스타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덕담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었죠. 김민재 선수를 대표팀에 콜업하기도 했었던 울리 슈틸리케가 T-온라인, 여기는 이제 그 독일의 통신사인데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목 자체는 이제 바이에른을 위한 괴물인 건데 제공권을 강하고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으며 빌드업 시에도 상당히 침착하다. 무엇보다도 한국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스포츠 외적인 문제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확신을 안고 가게 된다. 감독에게 있어 한국 선수들의 규율, 훈련량,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는 협력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본보기이다. 김민재는 계속해서 올라갈 선수고 다음 행선지가 가장 야망이 큰 정상급 유럽 구단으로 정해진다 해도 놀라지 않을 수준이다 라면서 역시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바이언이 이제 그 수비루는 워커와 김민재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드필더 영입도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그 바이언이 데클란 라이스 영입에 나섰었잖아요. 하지만은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형 미드필더인 켈빈 필립스 영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빌트지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스카이 독일에서는 바이언이 바르셀로나 수비형 미드필더인 프랭키 더용의 상황을 주목 중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적료 가치는 9,200만 유로로 추정되고 있고 귄도안을 바르셀로나가 영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용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래요. 이건 그러니까 뭐 영입에 나선다 이게 아니고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귄도안 영입하면서 더용 판매에 나선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뛰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냥 주시 중에 있다라고만 보면 되는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타게스차이퉁에서 바이언 이적 특수위원회가 시험대에 오르다라는 기사가 올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 거냐면요. 바이언이 이제 2022-23 시즌에 승점 동률에 골득실 차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도르트문트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거액의 이적료를 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영입 기조에 있어서 이번에 바이언으로 복귀한 헤네스와 루메니게 이사 토마스 투엘 감독 사이에 이견차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헤네스와 루메니게는 스트라이커 영입을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투엘은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라이스 영입은 실패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필립스도 헤네스와 루메니게는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은데 투엘은 필립스 영입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인 건데요. 그러면서 이미 투엘은 도르트문트 시절에 수석 스카우트였던 미슬린타트와 마찰을 일으킨 바가 있었다. 실제 그래서 미슬린타트가 아스널 스카우트로 떠났다가 그 다음에 슈투트가르트 단장직을 수행하다가 현재는 아약스 단장으로 옮겼죠. 그리고 이제 첼시에서는 보엘리 회장이 본인과 상의 없이 자카리아 임대에 영입한 걸로 마찰을 빚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엘과 보드진들이 마찰을 빚을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린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빌트지에서 바이언이 해리케인과 접촉을 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빌트 편집장인 크리스티안 폴크 그리고 또 이제 바이언 전담 기자인 토비아스 알체플과 플로리안 그루베가 동시에 기사를 작성한 건데요. 케인은 사실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는 바이언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이언은 그와 접촉하고 있다라고 한 건데요. 케인이 바이언을 선택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할 수 있죠.
있죠. 거기다가 바이언은 여러 공격수들을 주시 중에 있긴 하고요. 분명한 건 바이언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이적료를 지출할 것이라는 데 있죠. 허버트 하이너 바이언 회장이 아벤트 차이툰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많은 돈을 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우리가 성사시킨 두 번의 영입, 게레이루와 라이먼은 모두 공짜였다. 물론 언론에는 무아니와 오시맨, 해리케인, 블라우비치 등 몇 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누가 바이에른에 가장 적합한지 살펴보고 있다. 투엘은 선수 영입에 있어 큰 발언권이 있다. 선수의 능력은 영입을 위한 속도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빨리 영입하는 것보다도 선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에 우리에게 적합하고 모두가 확신할 수 있는 공격수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이언은 과거에도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분노의 영입을 한 바가 있죠. 2006-07 시즌 클린스만 현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체제에서 바이언이 부진에 빠지자 2007년 여름에 리베리와 루카토니, 미로슬라브 클로제, 그리고 당시 독일에서 핫한 왼쪽 풀백이었던 마르첼 얀센, 그리고 제2 루시우로 불리던 브레누를 동시에 영입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르헨티나 공격형 미드필더 호세 소사, 독일 멀티 공격수 얀 슈라우트라프, 하밋 알틴톱까지 영입한 바가 있었죠. 특히 리베리 영입은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왜냐면은 바이언은 원래 2천만 유로 영입 상한제가 있었어요. 2003년 여름 로이 마카이 영입했을 당시에도 1975만 유로까지 지출을 하면서 2천만 유로를 넘기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리베리를 영입하면서 마침내 2천만 유로 상한제를 깼었죠. 그러면서 3천만 유로에 영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10-11 시즌과 2011-12 시즌에 연달아서 도르트문트한테 분데스리가 우승을 넘겨주자 2012년 여름에는 하비 마르티네스를 당시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였던 4천만 유로에 영입했고, 이에 더해 볼프스부르크 공격수였던 만주키치, 그리고 또 이제 메넨글라드바우 수비수였던 단테, 그리고 스위스의 메시로 불리던 샤키리까지 영입을 한 바 있습니다. 즉 이번이 분노의 영입을 할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케인 영입도 완전히 손을 떼고 있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 광팬으로 유명하죠. 스파이더맨 배우였던 톰 홀랜드가 인터뷰에서 케인 양 손흥민 우승 위에 떠나라 라고 한 건데, 인터뷰 내용을 전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토트넘 팬하는 건 내가 주연인 드라마 크라우디드 룸과 비슷하다. 나에게 인내심을 가르쳐준다. 모두가 알다시피 토트넘은 우승한 적이 없다. 토트넘 팬하는 건 매우 힘들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내 드라마에 달린 끔찍한 리뷰를 보면 망한 게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하지만 난 오늘 여전히 여기 나와서 드라마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난 인내심이 매우 좋다. 이제 케인에게 보낼 메모가 있다면 난 그에게 마드리드로 가라고 말할 거다. 가서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됐으면 한다. 케인은 그럴 자격이 있다. 여기에 이제 인터뷰어가 질문을 하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이라고 하니까, 손흥민 너도 케인이랑 같이 떠나라. 가서 제발 함께 챔피언스 리그 우승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실제 홀랜드는 손흥민 선수와 인연이 있죠. 스파이더맨 영화 홍보를 했을 당시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를 손흥민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2021년 12월 5일에 노리치하고의 경기에서 골을 넣고 이렇게 스파이더맨 세레모니를 했었어요. 그리고 톰 홀랜드가 영화 홍보차 토트넘 구장에 왔었는데, 여자친구이자 같이 이제 스파이더맨에 출연했던 젠다야와 함께 이제 토트넘 구장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손흥민과 깜짝 만남을 했고, 이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톰 홀랜드는 손흥민의 셀레브레이션을 따라했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스파이더맨 포즈를 취한 거죠. 그때도 당신 만나서 너무 기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과연 톰 홀랜드의 바람대로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이번 여름에 떠나게 될지, 아니면 토트넘에 남아서 팀 재건에 힘을 실어줄지, 한준TV에서 앞으로도 관련 보도들이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